네,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젊고 아름다우신 예쁜 사모님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목회자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기도 하신데요. 중국 선교사님이신 부모님을 따라 사모님의 학창시절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린 두 자녀를 두신 훌륭한 어머니이시자 또 사모님이기도 하신데요. 바이올라에서 티솔 공부하시고 미국 사립기독교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신 또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신명희 사모님의 삶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 은혜로운 간증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마치 옷 맞춰 입은 것처럼 하얀색을 그러네요. 똑같이 입고 왔는데요. 네, 사모님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또 반갑게 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한 번 더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남편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젊은 엄마로 살고 있는 신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사모님이 나오시니까 생기가 도네요, 스튜디오에. 그런가요? 네, 우리 사모님 두 어린 자녀, 따님 두 분을 두셨는데 오늘 또 목사님이랑 함께 오셨어요. 네, 밑에서 1층 북카페에서 아마 보고 있을 텐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카메라 보시고 따님들에게 보고 있어? 인사해 하연이, 주세요. 가연이? 네, 하연이, 가연이 몇 살이죠? 첫째 하연이는 19년생, 지금 44살 됐고요. 네. 그리고 가연이 둘째는 이제 7월에 새돌이 돼요. 연년생이네요. 네, 둘이 연년생으로 16개월 차이입니다. 아이들이 3살, 4살. 지금 사모님이 이제 갓 30이 되셨잖아요. 네, 지난 2월에 30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나이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결혼을 정말 빨리 하신 거예요? 네, 결혼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2월생인데 네. 2월 제 생일이 지나고 저희 남편을 바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25이 되자마자 만나서 그해 6월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아니 2월 지나고 만났는데 그해 6월에 결혼하셨어요? 네,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면은 연애를 4개월 만나신 기간이? 그런데 혼인 신고를 또 빨리 해서 사실 100일 정도에 제가 유부녀가 됐어요. 아니 20대의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마음을 정하고 아니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로 만났는데요. 이제 저희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잠깐 이제 결혼식을 참석하려고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잠깐 오게 됐는데 친구들 소개로 만나서. 결혼식에서 만난 거예요? 아니요. 그 얘기를 또 하자면 이렇게 결혼식 끝나고 원래 만나자고 했었는데 제가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어가지고 이제 한번 거절을 했어요. 만나기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었군요. 네. 만나면 왠지 결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또 주선해주고자 했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안 만나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사모님이 되는 것이 두려우셨던? 아니요, 그런 거에 대한 아니고. 두려움은 없었고 그냥 왜냐면 저희 남편도 MK고 저도 MK인데 저희 남편은 또 MK 여기 남가주 MK 그 사회에서 좀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셨던 그 경력이 있으시죠. 우리 사이 0.5라는 그 특집 프로그램에 MK 자녀로.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분과 사귀었다가 잘못되면 이 사회에서 소문이 날까 봐. 네, 제가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할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제가 이제 거절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두려운 마음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그 마음이 들자마자 만나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만나기로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주일 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갑자기 그냥 이분과 만나서 잘 되면 왠지 결혼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첫날. 네네. 만나기 전에. 전에요. 네.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되게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기 전에 잘해줘야겠다 해서 네. 이분이 이제 월요일 날 저를 만나고 화요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셔야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만 휴가를 받고 오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드실 이제 간단한 이제 간식거리와 제가 또 편지를 써가지고 네. 이제 월요일 날 만났을 때 제가 먼저 드렸어요. 저를 데리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이제 저희 그때는 이제 남편 되실 분이었죠. 저희 남편이 편지를 한번 읽어봐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이제 장난을 치려고 네. 그렇게 한번 던진 거였는데 저는 또 빼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처음 만나자마자 네. 편지를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편지에 오늘 만남이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내용을 썼나 봐요. 저희 남편은 이제 거기서 약간 이제 헷갈리기 좀 시작한 거죠. 거절을 한번 했었다가 그쵸.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편지까지 주고 네. 그래서 되게 헷갈렸대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건가. 뭐지? 헷갈렸을 네, 왜냐면 저희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2년 동안 24번 선을 봤었어요. 소개팅을. 목사님 결혼을 적극적으로 하고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네. 또 주변에서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줬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25번째 여자로 제가 낙찰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저희 남편이 저를 어떻게 꼬셨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첫날 바로 찜하고 제가 확실하게 당겼죠.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날 밥을 먹고 네. 그날 이제 사귀기 시작했어요. 네. 만난 첫날. 만난 첫날 사귀어서 저희 남편이 이제 비행기표를 연장을 하고 네. 그렇게 6일을 미국에서 데이트를 하고 6일을 계속 만난 거죠. 네, 네. 계속 만나고 저희 남편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죠. 와, 돌아가고 네. 또 저희 부모님에게 만나고 이틀 뒤에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제가 중국에 계셨었죠. 네. 부모님이. 네,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제가 저 남자친구 생겼다고. 근데 그때가 또 고난 주간이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약간 엄청난 충격을 또 받으신 거예요. 네. 아마 금식하고 계셨을 터라 네. 더 약간 예민해지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약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네, 네, 부모님이. 네. 네. 그래서 또 그 기간 동안 또 기도도 열심히 더 하게 되고 나중에는 지금은 또 너무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왜냐하면 저희 남편 그 사람을 반대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고 약간 결혼을 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드셔서 네. 너무 젊은 나이에 그쵸.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걱정도 되고 네, 서운하기도 하고. 네, 또 떨어져 있으니까 그쵸. 딸이.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데이트를 하고 저희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대학원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 대학원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가서 그날 그 다음날 상견례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날 혼인신고를 하게 된 거죠. 와, 스피드. 네, 그래서 만난 거는 사실 10번밖에 안 돼. 얼굴을 본 거는. 네. 살면서 새록새록 너무 네, 아직 알아가고 있어요. 이제 5년 되거든요. 네. 이번 달에. 네. 그래서 만난 지도 5년, 결혼한 지도 5년. 첫째는 4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또 분명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맞아요. 있을 거예요. 네, 네. 살다 보면 또 맞아요. 깊이 깨닫는 그런 네. 시점이 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모님이 중국에서 어린 학창 시절을 4학년 때 중국에 가셨죠.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중국에 부모님이 그때 선교사님이 되셔서 네. 저와 제 남동생 그리고 저희 부모님 둘 이렇게 4명의 가족이 함께 중국으로 갔죠. 네, 그 당시 사모님이 4학년 때 본 중국은 어떠셨어요? 그때 잘 안 믿기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중국에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사실 한국에
엄청 시골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골에 있다가 또 저희가 간 그 중국의 지역이 약간 관광지 지역이어서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약간 내륙 쪽에서 살았는데 저희가 간 곳은 바닷가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나더라고요.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볼 때는. 그쵸. 저희 부모님이 보셨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는 중국으로는 너무 멋있었어요. 넓고 네. 넓고 크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중국에서 4학년 때부터 학창 시절을 보내시고 언제까지 계시다가 미국에 유학을 오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서 거기서 이제 현지 학교를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니고 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 그 지역에 국제학교가 생겨서 네. 국제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됐죠. 그래서 국제학교에서 또 영어를 배우면서 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영어에 먼저 노출되게 하시고 영어를 조금 배우면서 미국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유학을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혼자 오신 거예요? 저희 학교에 있던 친구들 2명하고 3명이 같이 왔어요. 네. 저와 다른 여자 친구와 또 남자 아이. 그래서 3명이서 왔는데 3명이서 이제 LA에 있는 사립학교에 1년간 다니면서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준비를 했었죠. 그 당시만 해도 과연 그러니까 대학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많았는데 네. 대학에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걱정과. 왜냐하면 워낙 비싸기도 학비가. 네, 그렇죠. 학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시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제가 의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그런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진입하게 되고 네. 또 장학금을 또 어느 정도 받으면서 다니게 되고 공부 잘하셨군요. 공부요? 못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장학금도 받으면서 또 중간에 휴학을 한번 해야 됐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 휴학을 해야 됐을 때는 또 다시 중국에 돌아가서 과외도 하면서 다시 학비를 벌어서 다시 미국에 와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죠. 와, 정말 많은 인생의 경험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꽤 어린 나이라면 어린 그쵸. 나이에 집을 떠난 거니까요. 제가 만 17에 이제 집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리저리 치이며 성장하고 또 살아남았네요. 네. 사모님이 심리학을 학부로 전공하시고 또 석사로는 대학 행정을 카운셀링 공부도 하신 거죠. 카운셀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에서 그 티솔 전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트사이드 크리스찬 그 엘레멘터리 스쿨인가요? 스쿨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6, 7, 8학년을 가르쳤었죠. 그러면 과목은 어떤? 6학년은 수학, 과학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고요. 7, 8학년은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교사로서 이렇게 정식으로 일을 해보신 건 처음이셨던 건가요? 어떤가요? 네, 대학교 때 휴학하면서 뭐 과외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뭐 캠프에서 잠깐 가르친 경험 외에는 학교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교사를 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교사로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substitute teache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리를 비우실 때 들어가는 선생님 역할로 보조 선생님. 보조 선생님으로 하려고 들어갔었는데 제가 했었던 그 자리의 선생님이 제가 인터뷰 본 날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또 공교롭게도. 그래서 금요일 날 인터뷰를 봤는데 월요일 날부터 당장 출근을 해서 가르쳐야 되는.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집에 와서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나서 한 11시, 12시까지는
제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가르쳐야 되니까. 네. 왜냐면 모든 게 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뭐 대충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한 학기를 보내고 조금 틀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다음 학기 봄 학기에는 좀 더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돌아보니까 1년을 딱 그렇게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 1년간 아이들도 어렸을 텐데 그래도 돌아보니까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좀 그 자신에게 좀 뭐라 그러죠? 위로 뿌듯함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어때요? 네네. 처음에는 사실 되게 엄청 망설여지더라고요. 이 집 밖을 다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육아를 계속 쭉 하다가 다시 사회 구성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실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지고 자신감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로 살다 보면 전업주부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약간 두려워지게 되고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많이 밀어줬어요. 격려해 주셨군요. 할 수 있다. 내가 애는 보겠다.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본인이 풀타임 포지션을 내려놓고 저를 풀타임으로 지지를 해줬죠. 외조가 정말 멋지네요. 멋진 남편. 보고 있나.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준 덕분에 또 인터뷰할 기회가 생겨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또 자리가 또 마련되면서 그 자리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만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많이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자존감이 좀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지. 원래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바뀐 건 많이 없는데 사람 마음이 참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했나 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사실 겉으로 볼 땐 잘 모르잖아요. 그쵸.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하길 잘했다. 자신감이 좀 다시 붙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래 사모님의 꿈은 뭐였어요? 그냥 원래 교사도 되게 잘 어울리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옛날에 뭐 친구들이 막 사실 저를 보면 너는 왠지 사모님 할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약간 사모님 하거나 예언을 했네요, 친구들이.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했던 꿈은 현모양처와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현모양처는 저희 엄마의 모습을 보고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의 지금 생각해 봐도 엄마가 참 많은 희생을 하셨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엄마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더 많이 느끼게 되면 그때 당시에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저의 눈에도. 그러면서 되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고 키워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거 되게 멋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커리어 우먼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의 분야에 있는 이제 여성 전문직 여성들을 보면서 저분들도 되게 멋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런 모습으로 한번 살아가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커리어 우먼과 현모양처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동안 2개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 라디오 질문지 보내주셨을 때 이제 답을 적으면서 저희 남편과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누면서 제 꿈이 뭔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줬더니 끄덕끄덕 약간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둘 다 하지 않느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다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아직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도 아이들이 그렇게 어린데도 아이들 집안일도 하시면서 아이들도 돌보시면서 또 학교에서 교사로 네. 1년이라는 시간이 뭐 짧다면 짧으시지만 긴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 시간을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네. 육아를 하지 않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렇죠. 네. 그래도 집에서 좀 벗어나서 네. 쉼의 시간이 오히려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을 네. 하시면서도 그렇죠. 네, 그래서 동료 선생님들이 이제 1년이 지나고 서로 뭐 어땠는지 물어보잖아요. 네.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사실 기혼자가 별로 많이 없었거든요. 저희 선생님들 중에. 그리고 네. 아이를 가진 선생님들도 많이 안 계시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뭐 놀러 온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 몇 개월은 혼자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 아이들이 없는 그 느낌이 네. 되게 허전하면서도 되게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띄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듣고 싶은 노래를 듣고. 그렇죠. 아이들 노래 아니고. 네. 라디오도 듣고. 네, 라디오 되게 좋아하신다고. 네, 라디오 너무 좋아해요. 네. 라디오도 듣고. 그러니까 조용하게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네. 너무 바깥의 풍경도 볼 수 있고. 맞아요. 여기에 이런 꽃이 있었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아이들과 같이 갈 때는 사실 아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좋았고 또 학교에서 혼자 밥 먹는 것도 왜 이렇게 좋은지 네. 다른 선생님들은 자꾸 같이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내 방 가서 혼자 먹겠다고. 네. 그래서 온전히 그렇게 밥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좋고. 아이들이랑 먹으면은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뭐 잘 먹긴 하는데 또 챙겨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 엄마로서 아이들을 먼저 챙기게 되지 제 입으로 먼저 들어가긴 좀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잘 먹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혼자 밥 숟가락을 떠서 먹는 그 시간이 어찌나 귀하고 화장실 하나하나 다 소중하죠. 네, 화장실 혼자 가는 게 얼마나 귀하던지. 네. 아이들과 가면 큰 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화장실에. 아이들과. 네. 근데 혼자 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제가 어쩌면 사모님에게 오늘 선물 같은 시간을 드린 걸 수도 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혼자 계시고 네. 사실 엄마로 아내로 사모님으로 살다 보면 내 얘기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맞아요. 없을 수 있는데 맞아요. 네. 나의 꿈? 내가 네. 어떤 걸 좋아했었지? 맞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마음껏 이렇게 힐링하고 네. 계시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럼요. 아나운서님이 또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벌써 이제 시간이 어떻게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캘리포니아의 생활을 어느덧 정리하시고 이제 네. 7월에는 또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들었어요. 맥클린 바이블 철치에 네. 또 목사님이 새로운 사역지로 가게 되신다는 네네.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꿈을 또 꾸시나요? 사실 동부는 저희 첫 아이가 4개월 때 한번 네. 가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곳에 새로운 사람들과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이제는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이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가족과 그쵸. 함께 가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항상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곳에서 먼저 준비하고 저희 가족을 맞아주실지 그런 거에 대한 꿈이라면 꿈?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서가시는 하나님 기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제가 여쭤봤어요. 예수로 사는 인생 마커스 월십의 노래 끝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오늘 귀한 시간 쉐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